예, 예,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원래도 이 다사다난했던 우리 토끼띠의 해가 이제 저물고 앞으로 한 6시간 있으면 이제 새로운 2024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줄기차게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환국사를 복원하여 우리 환국 문명사를 통해서 그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 판다. 이런 그 캐치플레이로 여기까지 끊임없이 공부해 왔는데요. 오다가 보니까 또 이가 허물고 이가 아프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걸리기도 하고 또 감기도 걸리고 하면서 이렇게 한 해에 이제 막바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이죠. 어저께 토요일은 우리 공우 강사원 박사님 이 부모 대사전을 만드신 분이시죠. 공우 강사원 박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셨던 그 임희경 선생님을 우리가 목동 근처에 집에 찾아뵙고 대구에서 공부하시는 그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하고 구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현 선생님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오래간만에 대화도 나눴습니다. 특히 그 임희경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수족이 불편해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국학에 대해서 한국학에 대해서 환국학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저께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의미가 있었고요. 또 특히 우리가 이 무문화 중에서도 우리가 무와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책들 유동식 선생님이라든지 김민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능화 선생님 같은 이런 훌륭한 책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특히 이 사모님의 세계, 사모니즘의 세계, 사모의 문명, 그 사문 제국이라는 이런 박영수 선생님의 이런 책을 곁들여서 어음과 함께 이렇게 그 한국 문명 사이의 특집 오늘 두 번째 그 내용으로 한국통일연방무형 58번째 한국문명사 특집 두 번째 2023년도 한국 문명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연 우리 땅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우리 동의정의 시원을 밝혀본다. 이제 여기 제목인데요. 오늘 저녁 6시가 이제 좀 넘었는데 오늘 이렇게 뭐냐면 강의를 좀 하고 이제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써놓았던 내용과 자료들을 이미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읽어가면서 한국 문명사 특집 두 번째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의조의 시원은 이 서예 대평원이라는 것이죠. 예, 서예 대평원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서예 대평원, 서예를 우리가 황해라 그래죠. 이걸 동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동해는 중국 중원 땅에서 볼 때 서예 황해는 동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한이라고 하고 한이라고도 하고 조선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우리 중국의 한나라 할 때 이 나라 한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국할 때 환이라든지 나라 한자 한이라든지 중국의 한나라 한자 다 이게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태양과 광명과 관계되는 내용이들이죠. 여기서 사만이라면 마한, 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사만의 뿌리는 바로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만의 마한, 진한, 변환이 있고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포함해서 일본을 포함해서 오국이 있고요.
이 마한 진한 편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중에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5세기경에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공부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강력은 바로 이때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그 본토백이 그 원주민과 그 지배자층과 타협의 사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동이족은 정주민은 이 한이라고 말하고 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발원지는 원래 우리 조선의 이 발원지는 수수만 년 전에 바로 서해 대평원 서해 동해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가 되는 것이죠. 황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의 시작은 7만 4천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순다 대륙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대륙봉에 있는 것을 우리가 순다 대륙이라는데 이 7만 4천 년 전부터 6만 5천 년 전까지 이주하면서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족 단위로 5, 6명 이후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끊임없이 뭐냐면 중국 남부 해안과 대만을 끼고 필리핀을 거쳐서 이동하였다는 것이죠. 예, 중국 남부 해안과 대만을 거쳐서 필리핀을 거쳐 순다 대륙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고 삼으면서 서해 대평원 서해 황해에 정착했고 그 황해에서는 수렵과 채집, 의료생활, 그 자연 농법을 하면서 수수만 년 동안 극락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미견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라는 것이죠. 서해 대평원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며 뻘밭으로 순다 대륙에서 타고 온 흰소, 이 견우를 말하는 것이죠. 흰소, 견우, 가마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견우, 가마니를 그 짊어진 사람 견우, 흰소 때문에 우리가 백의 민족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다대로 순다 환인 시대 때 흰 물소대를 타고 우리가 서해 대평원 황해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고 온 사상이 바로 태양신 사상이며 모든 생명의 정령신앙이 깃들어 있는 애니미즘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령신앙 애니미즘적 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신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신도라고 하죠. 여기서 분화되면서 토템 신앙의 부족이 분화되었는데 이때 우리의 사상이 바로 보살 사상이고 선앙당 신앙이고 제사의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보살 사상, 선앙당 신앙, 제사의식이다. 이 시기를 우리는 태고사라고 하고 태고사의 시기를 마지막 빙의가 끝나기는 1만 2천 년 전까지 적어도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한국상의 중원이 되고 중원은 바로 중국을 말하는 거.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라든지 중화민국과는 중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우리 역사는 서해 대평원 즉 황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들이 이동을 시작한 것은 태고사의 시절인데 빙하기 250만 년 동안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있고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응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언어가 바로 카라마여와 나가마여, 위구마야인데 그래서 서해 대평원 황해 조상들은 모두 가라의 땅이다 이거죠. 어원으로서 강상원, 유창균, 최춘태, 박민우 선생들이 밝혀냈는데 모두 다 서해 땅은 이 가라의 땅이다 이거죠. 이는 카라에서 나왔고 카라마야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라 땅은 카라마야의 역사인 것이다. 또 한 갈래가 바로 나가마야이고 이 역사가 바로 서쪽으로 건너가서 인도 제국, 서남아시아, 그리스, 로마 지중해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한국의 역사는 태고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 서해 대평원 황해가 있고요. 상고서는 마고성을 중심으로 하는 판찰라스 강력인 천축지방에 우리가 전자를 정주민이라 하고 후자를 도레인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는 남방문화권이고 후자를 북방문화권이라 하는데 서방강력 서구에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에 도래한 것은 적어도 5만 년에서 2만 5천 년으로 밝혀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명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에 의해서 서로 개척되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환인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광명, 태양을 말하고 이거를 뭐냐면 행랑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이것이 화랑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다환인, 천축환인, 방고환인, 석재환인, 당군천재, 배달환웅, 당군천재, 가락이 바로 이래서 나오는 것이고, 이처럼 문명 전달자를 우리가 가라 땅이라고 하고, 이 가라 땅에서는 샤먼이나 사먼을 계엄절하게 되면 우리가 샤머니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샤먼은 어떤 말인가? 바로 카라마야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카라마야는 순다대륙에서 쓰던 말이고, 이 나가마야 계통이 바로 나반과 견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가마야 계통이 바로 나반과 견우가 되었다. 자, 대체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지중해 문명과 관계가 되는데, 이 위굴 마야인을 현재 우리가 백인의 조상이라고 이 제임스 체치워드의 잃어버린 그 문명의 땅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원교 박민호 선생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번 밝혀보면, 남방 문화에서 태양은 광명이라 하기도 하고, 이름은 모두 가라라고 불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 동이종의 가장 오래된 언가지를 연구해 보면 바로 성공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데, 강수환 박사님이라든지 유창균 박사님, 최춘대 박사님, 박민호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는 옥스포드 산스크리트 사전하고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라마야가 산스크리트 실담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 태고사의 재발견에서 이 카라마야와 산스크리트와 부문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나가마야가 그리스 로마의 어원이 되었고, 나가마야로 무제국 언어를 태양 광명 천지 창조주의 뜻으로 일치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소마디 그 마야어고, 이거는 BC 3114년 3114년 8월 11일 날 메소 마야의 달력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위굴 마야어고, 최근에 있었던 이 가야는 태양의 제국으로 수로 스라, 태양을 스라라고 하죠. 태양이고 김은 금으로 금수로서 김수로, 그래서 금은 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야는 가라의 땅에 있었던 태양의 제국을 말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 카라가 하나로 통용돼서 하라가 되었는데, 이 호랑이 어원이 바로 하라가 되고, 호랑이 토템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 부여계통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밝혀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한 갈래가 나가마야의 계통인데, 이 나가마야 또 한 갈래가 위굴 계통, 현재 백인의 뿌리가 되는데요. 이는 태국을 거쳐서 티베트에 정착한 나가마야인으로서 현재 백인의 직계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인도, 서남아시아, 이집트, 지중해 그리고 로마에 정착한 나가마야인을 우리가 개척자 환인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행랑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직녀의 어원인 삼은 이게 3이 되는데, 삼배와 관계되고, 마고성의 원산지는 바로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은 3이 되는데, 이걸 삼문이라 그러는데, 이 최초로 문명을 일으킨 것을 말하고 옷감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추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거죠. 삼이 바로 그 삼원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는 삼마가 지천에 널려 있고, 삼의 시가 아마이고 영어로 린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의 시가 아마이고 영어로는 린넨이 된다. 이 아마가 아만과 매우 흡사하니 이 아만이 아마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송교육 박민호 선생님이 밝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는, 그래서 이 아마는 실제 인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는 삼 사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바는 견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 아마는
나반이라고 하는데, 아마는 직무를 짜는 직녀이고 아마시고 현재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오래된 직무를 짜는 1만 2천년 전에 린네닌 조각작이 이미 발견되었고 그래서 수은계 박물서는 이 아마는 실제로 실제 존재했던 북방 인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방 문화권이 할망해서 북방으로 올라가 환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북방 사문 중에 여자 사만이 바로 아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자 사만이 바로 박씨이고 이는 나중에 박수가 되었고 나중에 박사가 되었는데, 남자 사먼이라 한다 이거. 나중에 이 백무라고도 하고 나중에 백무라고도 하고 또 흑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 사먼이었다가 나중에는 남자 사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만이 시베리아 백곡에서 일어났고 동북아에서 그 흑무가 사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은 아만과 관계했고, 아만은 사문과 관계했고, 사문은 사람과 관계했고, 사람은 사랑과 관계했고, 사랑은 삼이고, 신선신자, 성인, 세인트,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성인, 성, 별성, 다 이런 뜻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마가 변해 가마가 되고, 가마가 나중에 감이 되고, 토템 곰이 되고, 예, 이 사마가 변해서 가마가 되고, 사마가 변해서 가마가 되고, 이 나중에 감이 되는데 토템으로 곰이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강선 박사님이 마가 사피엔스 소사이어트 MSS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고요. 이들 우리는 남방 천문학자인 환인으로 사마라 부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북방신 가마와 남방신 사마가 있고요. 김수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가야가 바로 남방 정주민인 가라인과 북방 지배자인 김수로인 가마가 연합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은 정주민이 가라인이라는 것이죠. 정주민은 가라인이고 여기서 북방 지배자인 이 가마 수로가 통치한 상고사는 삼신사상이라 하는데, 환인, 환웅, 당구를 말하고 태고사의 이 신사상이 할방과 할망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를 우리는 카라와 나가라고 불러도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카라의 본향은 서예 대평원이고 수력과 채집이 주 3이며 나가의 본향은 마고성이고 반농 반목의 유목이다 이거죠. 우리가 서예 대평원과 마고성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각골문으로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석해 보면, 이 카라는 가라가 되고, 가라는 가락이 되고, 이것이 가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인, 환웅은 가사간, 거서간, 가사는 가사라의 축약형인데, 환, 예, 청, 검, 조성, 기자, 이 다 아시나의 각골문을 모두 가사라고 불렸다 이거죠. 그래서 박흑께서는 바로 바라가사, 발계자가 예족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 광명, 가라, 산스크리트와 일치하고 무제의 원어서 가라마야와 나가마야 있고, 태양은 광명, 천지 창조주로서 하르방과 할망이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처치워드와 최춘태 박사의 연구와 일치하게 되는데, 수로의 옛 발음을 우리가 가라라고 말하고, 수도는 산스크리트로 스라라고 말하고, 태양, 광명으로 한국 모두가 가라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은 나가마야 계통인데, 삼은 감이 되고 감이 곰이 돼서 티벳 위굴족에 영향을 미쳤고,
삼배의 원상지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이고 1만 2천년 전에도 자전에 내에서 지천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의 시가 아마 린넨이죠. 예, 3의 시가 아마고 아마가 바로 린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는 아만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아마는 아만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아마는 아만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자, 수은교 박미호 선생님 견해를 보면 이마, 아만, 삼은, 사랑, 사람, 삶, 신선선, 센터, 성, 별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는 태양의 제국으로서 김수로, 금수로, 깜수로가 되고 이 김수로가 바로 까마사가라가 된다. 까마사가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방신 가마와 남방신 가라가 우리가 합일한 형태 명칭이라는 거, 합일 명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마가 된다. 가라가마. 남방신은 가라고 북방신은 가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삼의 음호는 3이고 아틀란틱 의미로서 사망과 관계되는데 SAM 3의 음호는 SAMA 사마가 되는데 사마는 금따는 뜻의 북방 문화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흠무가 된 것이며 선과 악을 구분하며 병모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후에 페르시아 이란에서 조로아스터교와 선악이 나타났는데 이 이후에서 선악의 개념이 한때 실천 이성 비판이 선악으로나 한국 우미학술원의 연구에서도 순다대륙 순다환인이 스웨덴 평원에 정착하면서 흰소를 타고 있었는데 이때 사용한 말이 카라마이어에 있다는 것이죠. 카라마이어인데 나중 산스크리트로 되었다 이거죠. 흰소를 타고 온 동쪽의 스웨덴 평원에서 동이족의 뿌리가 되었다. 우리가 백의 민족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방색의 황색이 중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이 오방색의 황색이 중원시가 된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 작금에는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중국 중원을 버리고 한반도로 조선반도 팔도 연방제를 통한 한국 연방 통일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고로 가야서를 복원한다는 뜻은 고조선을 복원한다는 뜻이 되고 고조선은 복원한다는 뜻은 환국사의 복원을 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원계 박민호 선생의 연구처럼 환인은 광명의 시인으로서 유사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환인이 있었고 그 연대를 삼위천국이라 하고 그 63,182년에 이르러 작은 매우 특이한 그 노래를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과거를 찾을 수 있으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환국사 복원사업의 태고사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상고사를 넘어 태고사를 빛내기 위하여 여기 끊임없이 공부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율곤 이준재 선생님, 공우 강산 박사님,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 박자서의 박문호 선생님, 인사조직연구 조직으로서 최동석 동일 정치 여건의 소장 자, 이 환국사 복원사업의 태고사를 새발견하는 일인데 상고사를 넘어 태고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한 결과물이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율곤 이준재 선생님, 공우 강산 박사님,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 박자서의 박문호 선생님, 인사조직연구 소장과 최동석 독일 정치연구 소장인 조선보 선생님의 이르기까지 눈과 귀를 열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다 이거죠.
그 방향이 빛이 보이니 그동안 노력에 희망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길을 개척하는데 심의를 기울여왔지만 비포장도로 다져야 한다. 나와 송계 선생님이 비포장도를 다지는데 까지가 소임인 것 같다. 여기서 이 아스팔트를 까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 해야 될 일이다. 자, 이를 정리해 보면 순다대륙 사라진 무대륙에서 태국과 버마를 거쳐서 북쪽으로 이동한 환인, 광명의 조상들이 티베트 고원, 위굴 마야인이 되어서 정착이 되었다 이거죠.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는 대륙에 거주하는 3대 인종 집단 가운데 드라비다인, 인도 유럽인, 티베트 미얀마인이 지역에 따라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테티스해라는 거대 바다가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인도판의 유라시아와 판충돌을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팔에는 티베트 미얀마계 부족이 많은데 고루 퍼져 있는데 인도 유럽에 속하는 속하는 이 피하라족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이 중에 키라트족, 네와르족 이런 것도 있고 카트만두 일대와 네팔의 초기 정착민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티베트 미얀마 기록이 위굴 제국에 있을 때 북방 천초 환인의 광명 조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들의 토속 정통신앙이 바로 보사사상인 뱅교이고 본교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삼원무당 백무무당이고요. 이를 이주해온 인도 유럽인이 흑무당이 되는 것이다 이죠. 그래서 이 흑무당인 인도 유럽이 흑무당인 인도 유럽에서 들어가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 미얀마 계곡에서는 위골 제국이 있는데 이 북방 천선 환인의 광명족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들의 토속신앙 정통신앙이 바로 보사사상인 뱅조이고 봉조이고 이들이 바로 삼원 무당 백무당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주한 인도 유럽의 샤먼이 바로 흑무당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흑무당인 인도 유럽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를 이들이 극락당이라고 불렸고 이후에 불교 산문난님이 새기고 불교가 번성하면서 황무당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서쪽으로부터는 동쪽으로 크게 전파되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청동지수가 함께 서부 쪽 고도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쪽의 끝 마고성의 문명 판차르스 강령은 북방 문화권의 시운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원은 삼원과 관계되는데 이 곰토템 티베트 위굴 제국 그래서 삼의 원산지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고 삼의 최고 오래된 발명품으로서는 영국에서 린넨이 있고 그 다음에 삼의 시 아마 아만 사만 사랑 삼 신선 세인트 성 그 다음에 본성카드 성 이렇게 이제 나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는 가마가 되고 가마는 감이 되고 감은 감이 되고 곰토템과 관계되고 그래서 가야 태양의 제국으로서 김수로 금수로 깜수로 가마
그 다음에 수도도 이 가라가 되고, 북방신 가마, 남방신 가마, 이게 다 이 가마에 오염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과 북방 연합정권이 가락국이고, 고조선의 마지막 부족 연맹체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신오제 분기에 보면 나반은 바로 나반은 견우, 신소, 카라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아마는 직녀, 마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고성 문명은 사문명이라고도 하는데 1만 7천년 전 최대 빙하기가 비령기라고 하고 1만 2천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 5천년 동안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것이 바로 천추 환원식이라는 것이죠. 자, 백무당의 시대에서 흑무당의 시대는 언제인가? 초기 티베트 미아인인 네발에 정착했을 때를 사라진 무대륙, 순다대륙의 사실 보살피도 보살사상, 제사의식 선앙당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찍이 서방인으로 떠나고 싶었던 인도 유럽인이 속하는 게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피아라족이 정착해온 오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이들이 계속 동진하여 호가 되었고, 선비, 돌굴, 흉노, 석회다이 다 이들이고, 이들은 시형 유전자의 한 조선, 주신, 여진, 만주의 정주민과 서방 인도 유럽어족의 연합정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고 환원 시기에 석제 환원 시대에 배달 환원 시대에 당군 천재 가야 열병체가 나타나고요. 이러한 백문은 모두 순다대륙에서 흰수를 타고 보살 환원을 말하는데, 이를 티베트의 토속신앙 변교와 관계되고, 이 보살 사상이 흑무는 나가마야인이 티베트공과 고비 사막에서 시베리아 사만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티베트, 미얀마, 티베트 이굴 제국을 서쪽으로 이주해 온 것이 인도 유럽어 일파, 아리안, 흉노, 흔적, 아리스토텔레스, 정주민이 끊임없는 혼혈과 연합정권에 의해서 천추 환인의 북방 자, 그래서 이 천추 환인의 북방 문화권의 신석기 농업혁명을 바탕으로서 유영 집단의 이주와 청동기 문화와 수메르 수레바퀴가 이용돼서 대규모적인 인구 이동이 가능하게 됐는데, 여기에 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는 주호라고도 하고 동호, 선비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고사 고대사의 지배 집단을 말하는데, 대체로 인도에서부터 신라에까지 4, 5분위의 카스트 제도가 나타나고, 이 카스트 제도는 크사트리아, 브라만, 제사계급을 말하죠. 크사트리아, 군인계급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사, 수드라, 불가척, 점인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라의 골품제도가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조선이 있고, 고조선은 남방의 청주 집단과 북방의 유목 청동 집단이 연합정권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이 고조선의 가장 최근까지 나라가 AD 562년에 망한 대가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야 마한 신라 진흥왕 9년에 562년이다 이거죠. 이제부터 가야를 복원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의 옛 부여족을 복원하고 예족을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는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를 통해 다시 옛 중문을 진출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옛 가야사를 복원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 만주 몽골의 연방국가 형태를 만들어가고 우랄 알타이에서 동북 아시아까지 공동 역사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네 번째, 유라시아 황국연방의 통일을 원한다 이죠. 그래서 티베트, 미얀마에 정착한 이 위굴 제국이 현재 백인들의 선조 조상이 되는데 이들이 시베리아에 정착해서 1000년 동안 유전자 변이를 거쳐서 우리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시베리아 정착하면서 약 1000년 단위로 유전자 변형이 거쳐서 서로 고립되면서 코카서스 백인의 얌남아 문명에서 동서남북을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쪽에는 최남단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이제 뻗쳤다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는 모두 이 아리안 계통이라 부르고 크산트리아 계급으로서 왕과 귀족 계급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크산트리아 계급으로서 왕과 귀족 계급을 말하는데 이들이 갖고 온 말이 산스크리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그래서 이 1000년 단위로 유전자 변이를 거쳐서 우랄 알타이에 고립되면서 코카서스 백인이 얌나는 문명에서 동서남북을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최남단 신장 위구르 자치주까지 뻗쳤는데 이들 우리는 모두 아리안 계통이라 부르고 크산트리아 계급으로 왕과 귀족 계급을 말한다 이거죠. 이들이 갖고 온 말이 산스크리트이다.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이 카라마야에 대해 그래서 나가마야인 있고 서예 대평원 항해에서 우주만성의 소를 담아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라진 무대륙 순다 대륙을 떠나 서예 대평원 티베트 공원과 고비 사명에서 천문, 기술, 문화, 문명이 태동하였다. 이 문명이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수로를 이용한 농업혁명으로 북이 신석기가 됐는데 청동기 문명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이것이 바로 5대 문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에 그런 내용에 두 수는 없지만 첫 번째 특집과 두 번째 특집을 비교해 보면서 이런 내용을 뭐냐면은 한번 숙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한국문명 학술은 골장 긴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